한때 인터넷 슈퍼카 중 한 대였던 쉐보레 크루즈는 어느 한쪽에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반대에서는 열심히 까내리고 여러모로 자동차에 관심이 크게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강한 인상을 줬는데요. 2008년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을 때는 엔진과 변속기가 서로 쿵짝이 잘 맞지 않아서 자동차의 기본기가 많이 흔들리는 친구였지만 편의장비면 편의장비, 안전이면 안전, 여러모로 뾰족한 매력이 있어서 그만큼 논쟁이 참 많았던 친구였고 한때는 아반떼의 영원한 라이벌이었지만 경쟁 모델 대비 비싼 가격으로 인기가 없어 지금은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하는 모델인 2세대 크루즈는 2017년도부터 판매되어 2008년도부터 거의 9년이란 시간 동안 아반떼는 얼굴이 2번 정도 바뀔 동안 뒤늦게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나서 나름대로 당시 쉐보레가 갖고 있던 날렵한 인상과 함께 트렉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작은 덩치임에도 날렵함과 든든한 인상을 주며 잘생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모든 쉐보레 차량이 그렇듯 개인적으로 뒤태는 좀 예전부터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말리부 오너지만 안 그래도 예쁘지 않던 말리부의 후미등을 마이쮸 마냥 양옆에서 눌러 짜부시켜 놓은 것 같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얼굴과 몸매를 엉덩이가 상당히 많이 깎아먹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내는 전반적으로 그냥 화려하진 않아도 무난하게 만들어 너무 딱 과하지 않은 크롬, 과하지 않은 하이그로시, 쉐보레가 참 좋아하던 아이스블루 컬러의 포인트, 결정적으로 크래시 패드나 도어 트림의 인조 가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경쟁 차종보다 디자인이 잘 났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손에 닿는 부분들이 준준형인 것을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친구였는데요. 특히 스티치, 그러니까 박음질을 눈에 띄게 하면서 나 가죽이다, 휑하지 않지? 라는 인식을 줬다는 것도 구형 모델보다 확실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전 모델인 어메이징 뉴 크루즈에서 참 아쉬웠던 게 이런 실내였는데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이 친구가 좋은 중고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하지만 2017년 풀옵션 기준으로 차값이 아반떼보다 200에서 300만원은 우습게 비싸며 세금 끼고 2600만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2021년 지금 판매되는 그 옵션 좋다는 아반떼 풀옵션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리 크루즈가 주행 성능이나 기타 안전성이 좋다고 포장을 해봤자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웃돈을 주고 크루즈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 인기도 떨어지고 단종의 길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서는 너무나 감가가 심하게 진행되어 저렴하다, 가성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 현대차, 쉐보레차, 르노 삼성차 등 여러 브랜드의 차량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차량의 수리비가 현대차보다 비싸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런 단면적인 면 말고도 당장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어디 건너서 구해오고 그만큼 지연되는 수리기간, 하다못해 자동차 액세서리 따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여러모로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야 이 점들을 인식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중고차 값이 저렴한 것이지만 현대차랑 쉐보레차를 동시에 굴리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점들을 꼭 알고 구매하셨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 차량을 운전해봤을 때 구형에서 참 말이 많았던 변속 충격이나 변속 지연 문제는 젠3 변속기로 교체하면서 별 탈 없이 잘 굴러가고 출력도 153마력, 24.5토크로 중형차에 가까운 충분한 출력이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할 것이 없는, 사실상 크루즈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령 변속기를 외치며 떠난 사람들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고 느껴졌는데요. 확실히 구형 크루즈에서는 2.0 디젤, 1.4 터보를 제외하고는 빠릿빠릿하게 잘 나간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1.4 터보는 준준형이 가져야 할 낮은 유지비, 복합연비도 약 13km대가 나오면서 준수한, 세금은 17년식 기준 선납시 약 20만원으로 2마리의 토끼까지 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핸들의 조향 방식도 제 말리부와 같은 REPS라는 방식이 들어가는데 저속에서는 가볍게 운전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고속에서는 정말 단단하게 바뀌어 안정성까지 잡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앞 화물차의 물건 낙하로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확하고 직결적인 조향으로 바로 회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현대차도 요즘에는 장족에 발전을 했지만 이는 중형차 이상의 차량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로 아직까지는 준준형급에선 원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주로 혼자 운전하거나 동승석까지만 사람이 주로 탄다, 혹은 아이가 있어도 어리다, 이런 케이스인데, 이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급 대비 2열이 그렇게 넓던 아반떼도 막상 사람이 둘 타면 탈 수는 있어도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크루즈는 정말 제 키가 171인데 사이드에 앉으면 목이 꺾이는 여러모로 굉장한 공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열의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 혹은 내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캠핑 다닐 짐, 각종 레저에 필요한 짐을 실어하는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캠핑만 다니는데도 2열을 접고도 짐이 꽉 차서 사람이 탈 수 없는, 물론 이 크루즈의 트렁크 용량이 소나타급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짐을 실어야 하는 일이 많다면 상당히 짜증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주변만 봐도 솔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1.4 가솔린 터보 기준 크게는 기본 등급 LS, 중간 등급 LT, 최고 등급 LTZ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 LT와 LTZ는 가지치기 등급인 디럭스가 있는데, 일단 기본 등급의 핵심 옵션으론 무게가 무거워 전반적인 차량에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16인치 스틸 휠 타이어, 블랙 직물 시트, 수동 에어컨, 2열 6대4 폴딩 기능, 수동 리모컨 키, 4개의 스피커 정도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의 수도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고, 사실상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간 등급 LT에서 추가되는 옵션을 알아보자면, 후방 카메라와 후방 주차 센서, 16인치 알로이 휠, 안개 등, 전체 유리 자외선 차단 기능,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싱 와이퍼, 내가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차량의 스마트폰 연결 시 7인치 디스플레이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멜론 같은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링크, 2개 늘어난 6개의 스피커 정도가 있는데요. 디럭스 모델은 여기에 인조 가죽 시트, 열선 가죽 핸들, 일렬 열선 시트, 스마트 키가 추가되니 최소한 디럭스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으론 휠 사이즈를 17인치로 바꿔주는 옵션, 프로토 에어컨과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는 컨비니언스,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와 내비게이션, 4.2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윗등급 LTZ에 추가되는 구성은 전방 주차 센서, 17인치 알로이 휠, 좀 더 성능이 좋은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 등 브라운 시트 선택 가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룸미러 등 필수까지는 아니고 주로 내배장을 꾸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디럭스는 여기에 운전석 전동 시트, 동승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들어가는데 역시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추가 옵션은 아까 LT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18인치 휠과 내비게이션 패키지,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자동 주차 기능, 오토 상향 등 전방 충돌 경고와 거리 감지기,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사각지대 차량을 경고해주는 안전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려고 LTZ 등급을 선택해라, 이것까진 아니지만 LTZ에서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들어간 차량을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값은 2017년식 가솔린 1.4 터보 주행거리 6만 km 이하의 차량이 대략 1100만원에서 1250만원 정도, 최고 등급 LTZ는 대략 1200에서 13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값들은 그냥 대략 이렇단 것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사실상 감가 때문에 LT와 LTZ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내가 이 차량을 오래 운용할 계획이라면 LTZ 쪽, 특히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차량들이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